그러면 지금부터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강의라고 표현은 했는데 그게 제가 무슨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나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뭐로 딱히 정의 내리기 어려워서 제가 강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수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그래야 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물은 화학기호로는 H2O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H2O고, 물은 고체일 때 있는 얼음, 그리고 액체일 때 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체일 때는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물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 액체 상태의 물보다 부피가 크다는 거죠. 같은 무게일 때. 그래서 이 물에 얼음이 뜹니다. 아이고. 이렇게 강물에 얼음이 떠 있고 바닷물에 얼음이 떠 있고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질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요렇지 않고 정반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얼었는데 얘가 일반 우리 물질들처럼 더 무거워요, 고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물속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표면이 또 얼어. 또 들어가겠죠. 겨울이 되면 모든 액체가 다 얼어버려요, 물이. 우리 뭘 마셔요? 우리 몸속에 있는 물도 얼어버릴 거고. 제일 먼저 죽는 애들은 이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싸그리 다 얼어버려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물만 유일하게 이렇게 물리 법칙에 위배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물리 법칙까지 위배하면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물인데, 근데 이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화장실에만 가도 물 엄청 많고, 어디나 가도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돈을 쓴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흔하니까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물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에 대한 물리적 성질은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물만? 근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수소결합을 해서. 그렇구나. 원인은 모르는 거죠. 결과만 알아. 얼면 수소결합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수소결합인데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물보다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왜 수소결합을 하냐, 그럼 물만. 그건 모릅니다. 신의 조화일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리법칙을 위배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 빛도 이게 파동이냐, 물질이냐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과학자들이 얘는 물질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을 한 게, 이 빛하고 물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공기도 이 두 가지가 만듭니다. 빛하고 물이. 자, 공기가 생성되는 그 과학적 이론은, 산소는 그 공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소가 중요하잖아요. 이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식물이 잎에서 엽록소가 광합성을 해서 자기네만의 어떤 그 물질을 만들 때 거기에 부산물로 나오는 게 산소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얘도 숨을 쉬니까. 그래서 밤에 내 머리맡에다가 방에 항상 어두운 곳에다가 식물을 두면 나중에 숨막혀 죽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빛하고 물이 산소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생명에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되게 무시하고 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는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을 하고 혈압 유지도 하고 노폐물도 제거하고 산소 분반하고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총 10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이 일들을 잘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몸에 하는 모든 일, 예. 그렇죠? 예. 모든 인체 작동에 물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밝아서 뜨거운 욕탕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뜨거운 욕탕에 딱 몸을 반만 담그고 얘기합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하죠? 시원하다. 그럼 아들은 하늘 같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과감히 그 뜨거운 물에 뛰어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뜨거워 하고 얘가 딱 한마디 하죠.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목욕이 끝나고 나서 뜨거운 육개장을 먹으면서 또 합니다. 얘기를. 시원하다. 아들은 설마 2번 거짓말 하겠어? 우리 아빠가? 그리고 그거를 아주 맛있게 한 입을 딱 먹는 순간 얘는 다 뱉어내죠. 너무 뜨겁고 매워서.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진짜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2번이나 속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나 혼자 살아야 된다 라는 아주 그런 걸 배우게 되죠. 그런데 왜 저는 이 유머를 여러 번 들으면서 왜 어른들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저거 왜 어른들은 시원한 게 아이들은 시원하지 않을까? 왜지? 근데 그걸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알게 됐는데요.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노폐물이 쌓여있는 어른들은 그게 세포막 사이에 있는 노폐물들이 녹아요. 그러면서 개운해집니다. 이 개운한 걸 우리는 시원하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개운하다 했으면 아들이 안 들어왔을 텐데 그냥 느낌이 시원하니까 시원하다고 표현을 했고 아들은 그걸 믿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고 뜨거운 걸 먹어도 우리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세포막 사이에 노폐물이 녹아요. 그래서 또 개운함을 느낍니다. 우리 어른들. 근데 아이들은 몸속에 노폐물이 없어요. 적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온도를 다 느끼는 거예요. 개운한 걸 느낄 새도 없이 온전한 걸 느낍니다. 그럼 왜 어른은 있고 아이는 없을까요? 늙어서? 나이 먹어서? 몇 년 동안 쌓여서? 그럼 왜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내 수분량. 수정 후 3일이 된 수정란은 97%가 물이에요. 그리고 임신 8개월이 되면 8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생아는 75%,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들다가 60이 넘어가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 왜? 물을 안 마시거든. 우리 몸속에서 물은 계속 나가는데 화장실 하루에 최소 3번은 가시죠? 한 번만 가시는 분 있어요, 혹시? 혹시 있나요?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예, 없어요. 그 누구도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을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몸속에 어마어마한 독소가 쌓여서. 그리고 누구나 아무리 변비가 심한 사람도 실패할지언정 하루에 한 번은 화장실을 갑니다. 실패할지언정. 그걸 몸속에 담아두고 며칠을 버티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칼기 납치 사건에
범인이었던 김현희가 약은 다 뺏겼어요. 독약은. 죽어야겠어 자기. 그래서 얘가 화장실을 안 갑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그때는 안기부였죠. 안기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돌코락스 매겼답니다. 변비에죠. 농담이고요. 그거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변을 보게 했대요. 예. 어떻게 해서인지. 예. 자, 그러면 왜 어른은 이렇게 수분량이 줄어들고 아이 때는 많았던 게 줄어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덜 먹는데요. 예, 물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역할 중에서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그죠? 예. 생명을 지키는 일부터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길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가족이. 예. 그냥 등산도 하고 계속 하고 멀리 움직이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고 집을 정리를 못했어요. 들어와 봤더니 집이 난리네 아주 그냥 옷 여기저기 입고 가면 옷 갈아입는다고 벗어놓고 막 해갖고 난리예요. 들어왔는데 아이들은 보채입니다.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반대일 수도 있죠. 요즘에 요리하는 남편도 많으니까. 반대로 식구들이 보채입니다. 배고프다고. 자, 그러면 밥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은 뭐부터 할까요? 야, 집 들어오니까 나 청소부터 해야 돼. 이럴까요? 아니면 급하게 라면이라도 끓여서 아이들한테 밥을 줄까요? 밥을 주겠죠? 예. 왜? 그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예.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 있어도 우리한테는 그건 그냥 내버려도 돼. 그냥 불편해.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좀 불편해. 그리고 밥 먹고 정신 차리고 힘 좀 낸 다음에 그때 정리하고 쓰레기 모아놨다가 쓰레기는 내일 남편을 시키든 아니면 아이들을 시키든 해서 갖다 버립니다. 왜? 거기 있는 게 불편은 하지만 안 죽으니까.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죽을 것 같다? 우리 몸에서 땀 무지하게 흘러납니다. 만약에 땀이 안 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낮다? 이 사람이 그럼 어떡합니까? 혈압을 주기 위해서 피로만 안 되면 식염수를 집어넣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혈압을 유지시켜줘요. 그 물은 다 혈압을 유지하는 데로 들어가요. 식염수를 넣었더니 얘가 나 갈증 났으니까 내 몸속에 노폐물 많으니까 그거부터 없애야지?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 물이 적으면 노폐물은 제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세포막 사이에 쌓여 있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불신의 시작이 됩니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 아버지는 시원하고 노폐물이 없는 아들은 하나도 안 시원하고 뜨겁기만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물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바로 이 정도 됩니다. 소화할 때 우리 몸에서는 물을 제일 많이 쓰는데 소화할 때 우리가 하루에 침으로 나오는 물의 양이 1.5리터나 돼요. 1.5리터고 그리고 위액이 2리터. 이거는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식을 좀 먹었을 때 조금 더 나오거나 음식을 안 먹었을 때 좀 흡수됐거나 그런 정도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췌장액이 약 3리터 정도 나오고 담즙이 1리터 그리고 소장 안에 있는 장관액이 3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0리터 정도의 물이 우리가 소화를 하는데 필요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7리터에서 8리터는 우리가 다시 몸에 그대로 두고 있거나 위액처럼 아니면 소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음식물들이 이 담즙액이랑 붙어서 우리 몸속으로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거나 해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2리터 정도, 2에서 2.5리터 정도가 나갑니다. 어디로? 몸 밖으로. 소변으로 나가고 어느 정도 나가냐면 우리가 배설하는 대소변으로 약 1.6리터 정도. 그러니까 큰 거는 0.1리터, 작은 거는 1.5리터 이 정도로 나가고요. 제일 많이 나가죠. 그리고 땀으로 0.2리터
그냥 일반적일 때, 운동 안 할 때. 그리고 피부와 호흡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제 입속에서는 수증기가 계속 나가고 있고 제 몸에서는 수분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말들 많이 헤엄치면 입 마르죠? 그게 수증기가 아유, 죄송합니다. 수증기가 계속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물을 안 마십니다. 잘. 왜? 갈증은 안 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한 15분 정도 떠들었으니까 제 몸에서도 약 한 40-50ml의 물은 빠져나갔을 텐데 아직 갈증 안 납니다. 그걸 보충해줘야 되는데 보충을 안 해주죠. 계속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당장 안 필요하니까, 당장 안 죽으니까 괜찮아져.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갈증 날 때만 물을 마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수분량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약간 슬픈 얘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할머니들 이렇게 보시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연세 많은 할머님들이 뜨거운 뚝배기 막 맨손으로 잡잖아요. 저는 그게 참을성이 되게 좋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그리고 그분들 이렇게 손바닥 보면 엄청 피부가 두껍기도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이를 먹어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노화돼서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래서 그렇게 잡을 수 있대요. 만약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못 잡는다. 뜨거워서. 근데 웃긴 건 우리 뇌 시상하부에 있는 갈증 중추라는 게 있는데 걔도 나이를 먹으면 늙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안 느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안 느낍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맨날 물 달라고 그래요. 좀만 뭐 하면 목말라요. 근데 중학교 가면 마시라고 그래도 안 마십니다. 괜찮다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물 한 잔? 밥 먹고 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물이랑 나랑 저랑은 완전 상극. 수영장도 절대 안 가고. 바닷가 가도 무릎보다 깊은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고. 물하고 완전 상극으로 지는 정도로 물을 안 마셨는데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의식적으로 마셔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되냐? 영국에 의대를 나온 어떤 박사가, 의학 박사가 벤맨 갤리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물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저서도 좀 많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말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9번. 자다 깨서 혹시 화장실 갔으면 100ml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300에서 500ml 마시고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하기 전에 긴장을 안 하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게 물을 또 마시고 그리고 오전 11시에 또 간식으로 적당하게 물 한번 마셔주고 그리고 점심 먹고 물 한번 마시고 간식으로 또 물 마셔서 이게 이때 마시는 물은 피로를 해소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퇴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밥 먹고 나서 또 물 마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잔 더 마시고 이렇게 9번 의식적으로 마셔라. 그러면 이분의 주장은 암도 안 걸리고 관절염도 없고 척추 디스크도 안 생기고 요통도 없고 모든 병이 사라진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이 물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는 보면 진짜 물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이렇게 마셔주라고 하는데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아무 물이나 원효대사님이 동굴에서 주무시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딱 손을 뻗었더니 운 좋게 바가지 안에 물이 있어서 착 마셔고 그리고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게 다들 아시죠? 해골물. 근데 그 물 때문에 원효대사는 살았죠. 그때는 그런 물 조금 마실 수 있죠. 실제로 이 사람이 갈증이 나면 정말 죽을 만큼 갈증이 나면 어떤 물이든 먹는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한번 터뜨렸잖아요. 그런데도 얘네가 미국 애들이 이거면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항복을 안 하네? 그래서 나가사키에다가 한 번 더 폭탄을 투하합니다. 훨씬 위력이 큰 거를. 그랬더니 그때 그 주변의 온도가 몇천 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살이 녹아내리고 막 그 뜨거움에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근데 그때 그 원폭에서 생긴 버섯 구름에서는 검은 비가 떨어집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보고 검은 비니까 피했을까요? 아니요. 입 다 벌리고 그걸 마셨대요. 그 정도로 사람은 갈증이 진짜 극심해지면 아무 물이나 먹습니다. 원효대사님처럼 해골물도 맛있게 마시고 원폭 투하물도 맛있게 마시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계곡물 마셨어요. 그렇게 등산하다 말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1993년인가 4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설악산을 올라가면서 오색약수터 쪽에서 대청봉을 올라가는데 한 7분 능선쯤에 갔더니 거기 그 지금으로 따지면 산림 이제 보호원 그런 분들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뭐가요? 그랬더니 물 마실 수 있는 마지막이래요. 여기서 물을 챙기거나 마시지 않으면 대청봉 꼭대기까지 그냥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 있는 줄 알았죠. 어디 물이 있냐 그랬더니 저쪽에 뱀사골 쪽으로 내려가는 계곡물을 알려줘요. 거기서 물 떠가면 된대요. 그래서 진짜로 물 떠서 마시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 물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됐습니다. 저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제 친구들 다 마셨고 올라가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체육 시간에 왁 뛰고 나면 다 수도가에서 이렇게 물 마셨죠. 지금은 애들한테 마시라고 해도 안 마셔요. 수돗물을 우리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왜 이러지? 날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마셔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물을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 먹거나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걸러진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죠? 우리 물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수기가 가정에 확 보급이 된 건 이 정수기 렌탈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어떤 한 회사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게 되죠. 왜냐면 한 달에 사 먹는 생수 비용보다 렌탈하면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건 물이야 이스프린이라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수기에서 정수기 물을 마시는데 어떤 정수기가 좋을까요? 어떤 정수기가 좋죠? 정수기의 가장 기본 성능은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들고 안전한 물을 만드는 게 정수기의 가장 기본 성능입니다. 물론 이 사진에 있는 얘가 정수기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가정용 정수기에서. 그럼 지금부터는 왜 이스프링 정수기가 정말 가정용 정수기지에서 가장 좋은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수기에 대해서 여러 번 다른 분들도 이런 강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나눠 주셨고요. 그럼 거기에서 보면은 필터들에 대한 성능들이며
이스프링의 기능적인 것들에 대해 많이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릴게요. 예. 가정용 정수기의 일반적인 가정용 정수기의 정수 과정입니다. 예. 세디멘트 필터라는 게 있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프리카본 필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삼투압 방식은 엠브레인 필터를 쓰고요. 중공사막 방식은 중공사막 나노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포스트 카본 필터라고. 여기서는 큰 물질들을 걸러주고 이 마지막에서는 냄새를 제거합니다. 냄새를.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삼투압 방식이 욕을 많이 먹었죠. 뭐 미네랄도 없애고 뭐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정수기 회사에서는 여기다가 그런 미네랄이 빠져나올 수 있는 도자기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에 있던 걸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빠져나오는 미네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정수기가 우리나라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에 언제쯤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1991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정도 사건이면 정권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낙동강에 페놀이 유출되고 그게 상수도로 다 들어가서 부산 일대, 경상남도 일대의 모든 가정에 페놀물이 들어갑니다. 페놀이 걸러지지 않은 정수기 그 수돗물 정수하는 과정에서 안 걸러져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가 가정용 정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수기를 두 가지 중에 뭘 할까 봤는데 얘는 돈이 많이 들어요. 역삼투압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필터를 만드는 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씁니다. 중공사막 방식. 그래서 최초의 정수기는 다 중공사막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안 걸러줘. 걸러줄 줄 알았더니 못 걸러줘. 왜냐면 그때는 나노라는 단위가 말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걸러줘. 그래서 정수기가 처음에만 조금 반짝하다가 정부에서 이제 패널 없다, 괜찮다 하니까 다시 들어가고 우리는 다시 수돗물을 끓여 마시죠. 아니면 그냥 마시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계속 못 걸러주니까 한 회사에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1943년부터 쓰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 개발이 됐고 아주 일부분 쓰였는데 이게 조금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건 1943년. 어디서? 군대에서. 왜냐면 그때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독일과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해상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독일, 영국까지 가려니 너무 먼 거예요. 그 군인들을 물을 어떻게 채워갖고 갈 거예요? 그 배에. 가다가 다 가라앉지. 그래서 개발해낸 겁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필터. 그게 역삼투압 필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은 사우디나 이 중동아시아에 어마어마하게 플랜트 사업을 진행을 했죠. 그때 만들어졌고 그거를 얘는 다 걸러주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물만 남겨요. 뭐만? H2O만. 다른 건 안 남겨요. 그러니까 중공사막 필터 방식의 정수기가 이것저것 못 걸러준다고 하니 역삼투압 방식으로 확 간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 머리 좋으신 분이 싸게 한 달에 3만 원만 내. 렌탈 해줄게.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역삼투압 정수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가됐던 게 있죠. 군인들은 이 역삼투압 필터로 걸은 물을 6개월 이상 마시지 않아요. 왜냐면 바다 위에 6개월 이상 안 떠 있거든요. 해군들이 이렇게 한번 전쟁을 나가거나 뭐 하면 육지로 가서 싸우지 바다에서 계속 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싸우다가
무기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싸워. 그럼 다시 육지 들어와서 정비하고 그리고 또 나가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마신 사람이 없어. 이게. 그런데 가정용 정수기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6개월이 뭐예요? 1년, 2년, 3년 막 먹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미네랄이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중공산업 방식이 뜨고 있죠. 지금은 굉장히 작은 중공사막을 만들 수 있어서 나노필터라고 불리는 이런 굵기의 중공사막까지 만들 수 있어서 다시 요게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직수형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저수조도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물 중에 일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빠져나가야 되고 전기료도 많이 들고 했던 건데 얘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나노필터로 해서 다 걸러줘. 잘 걸러줘. 그리고 미네랄 그대로 통과시켜줘.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아메이에서는 압축 활성탄 필터를 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정수기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필터를. 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나눠놨을까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내가 좀 이렇게 남들보다 뭔가를 좀 더 한다는 젊은 아이들은 3가지 전자기기를 갖고 다녔어요. 아세요 혹시? 다들 그러셨을 텐데 핸드폰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바지에 검은 티 입은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그 3개를 합쳐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디지털 카메라 시장 다 죽었고요. mp3 플레이어 우리나라의 아이리버가 전 세계 마켓시ェ어의 70%까지 차지했었어요. mp3 플레이어.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네모반 듯한데 얘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눕두거든요. 대박이었어요 그거.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리버 지금은 뭐 만들어요? 내비게이션 만들어요. 네. 블랙박스 만들고. 네.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얘네는 근데 왜 나눴을까요? 아직도 못 합쳐요.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수기를 만드는 사장이라면 합치라고 하겠죠. 왜? 여기 들어가는 플라스틱 커버 값만 해도 왜 4배 났어?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는 건 아시죠? 예, 쪼갤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요. 왜 많이 써? 하나로 해, 하나로. 하나로 못 넣어? 예, 못 넣어요. 기술이 안 돼. 예. 그래서 쪼개놓는 거예요. 하나로 해놓으면 유지 보수도 편하잖아요. 예. 훨씬 편해. 목만 틱틱 하면 되니까. 편하다고 하는데 4개 다 바꿔야 돼. 예. 하나라도 잘못 꽂으면 물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어떻게 정수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옆으로 쌓입니다. 예. 쭉 물이 쌓이죠? 예. 많이 보셨죠? 실물로 이렇게 쌓인 것들이 다시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차요. 중간에 수로가 이렇게 물이 차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차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요 UV 전등 이 자외선 소독기를 지나서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한 개로 다 됐어요. 이렇게 다 싹 빠져나옵니다. 쭉 빠져나오면 네, 정수가 끝납니다. 하나로 했죠. 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필터로 가정용 정수기를 하고 있는 회사는 이스프링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정수하는 건 수돗물이잖아요. 수돗물은 어떨까? 한번 볼게요. 수돗물에서 상수도의 정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물을 받아들이죠. 자, 이스프링 정수기에서 물이 들어오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 가라앉게 하고, 그래서 정수기 우리 이렇게 필터 갈 때 보면 그 밑에 가끔 뭐 이렇게 까만 거 있는데 그거 보고 이거 마신 거 아니야? 그거 마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내 수돗물에서 그게 나오고 있었던 거야. 몰랐던 거지. 안 보이니까 조금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무거운 것들을 여기서 응집되게 하려고 약물을 섞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중국 애들이 니네 공기 안 좋아서 안 갈 거야 막 이랬더니 걔네가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올림픽 열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우리 비 오게 할 거야. 인공가물 실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행기로 쭉 하늘에다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수증기하고 응급 붙잖아요. 그럼 그게 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먼지를 없애겠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약물을 넣었어. 물에다가. 그래서 물속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이 가라앉게 만들고 더 뭉쳐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침전도 시키고 그리고 모래나 자갈을 이용해서 여과를 시켜요. 우리는 그게 어디서 하죠? 하얀색. 걔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존을 해서 일단 살균을 한번 해요. 오존 살균. 우리 오존 살균기처럼 오존으로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입성 활성탄에 들어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남은 유발 물질을 제거합니다. 활성탄 필터를 써요. 얘네도 수돗물도. 그리고 그것들을 불구하고 세균이 있으니 그건 어떻게 하냐? 염소로 살균합니다. 왜 염소로 살균할까요? 아니 아메이처럼 자외선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싸니까. 싸고 많이 할 수 있고 오래 가니까. 여기서 다 죽여놨는데 가는 동안에 또 생기면 안 되잖아. 근데 생수업체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여기 있어. 이 염소 하는 데가 달라요. 걔는 염소로 안 해요. 실제로 아메처럼 똑같이 자외선 램프가 있는 큰 물통에다 물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해요. 그 생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바로 담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좀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서 깨끗했겠지. 근데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성남시에서 딱 1년 사용한 필터예요. 아주 주황색으로 이쁘게 물들었죠. 아주 너무 고르게 물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색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그냥 수돗물을 틀어보면 안 보여요. 물을 굉장히 많이 받아놔도 안 보여요. 1년 동안 쌓인 게 이 정도인데 안 보여. 그럼 저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게 우리 부모님 댁이거든요. 제가 그 뒤로는 부모님 댁에 가서 절대 수돗물로 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저희 어머님이 제일 깜짝 놀라셨어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거죠. 정수장 물이 이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근데 정수장에서 성남시로 오는 도중에 이렇게 녹물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걔네가 배관을 교체를 하고 뭘 해도 언젠간 생깁니다. 왜냐고요? 염소 중간에 다시 병균이 생긴 세균이 증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염소가 여기에 나올 때까지 계속 넣어놔요. 이거는 우리 몸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빼낼 때 우리가 작은 소변을 보러 갈 때 실제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C가 소변에서 나와야 돼요. 검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내 몸의 끝부분까지 소독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근데 예전에 의사들이 비타민C의 하루 섭취량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매결. 그래서 소변을 받아 확인해. 그래서 안 나올 때까지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줄여요.
그래서 하루 200mg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만 가냐? 방광까지도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방광염에도 많이 걸리고 요도염에도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 상수도 그 머리 좋으신 분들도 그걸 다 알아서 염소를 여기까지 보냅니다. 예. 예. 그럼 우리는 그거를 가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 가끔 그 어항에 사는 금붕어한테 줬다가 금붕어가 그 다음날 배 뒤집고 있는 일도 벌어지고 하죠. 자, 그러면 그런데 요즘에 정수기를 선택할 때 혹시 그 정수기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그 어떤 회사는 아주 세계 최고의 그룹이 그 7명을 내세워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광고하는 게 정수기 필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걔네가 걔네가 그러니까 7명이니까 한 명씩 나와서 야 내가 쓰는 이 필터는 최고야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걔네 그 얘기 안 해요. 야 이건 조금해, 디자인이 이뻐, 나처럼 잘생겼어, 이것만 광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수기를 모든 과정에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수기 필터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능에 대해서. 왜? 다 쓴다고 생각해요. 지금 핸드폰 광고 보시면, 스마트폰 광고 보시면 내 핸드폰 잘 터져. 광고 안 하죠. 근데 1990년대 안성기 님이 광고하셨던 애니콜 광고 아세요? 빵 날아가면서 한국지형에 강한 핸드폰. 애니콜. 그거 만든 분이, 그 광고 카피 만드신 분이 삼성전자의 마케팅 팀의 어떤 차장이었는데 그 광고 하나로 이 사람이 상무가 돼요. 자랑수원 삼성인상도 받고. 저 입사할 때 그분이 오셔서 스피치 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 물어봤냐면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입사원들한테. 손 들고 물어봤죠. 행복하세요? 행복하대. 그래서 그랬죠. 집도 행복하세요? 자기 아들이 몇 살인지 몰라요. 집에 3일 들어간대요. 그러면 저는 그 상 안 타야겠네요. 안 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전에는 핸드폰 하면 다 뭘 광고했냐면 통합 품질 얘기를 했어요. 사이언도 그랬고 애니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KT의 프리텔도 그랬고 다 핸드폰 하면 통합 품질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단 한 군데도 애플에서 우리 거 잘 터져 이런 거 보셨어요? 안 해요. 아이폰에서 뭐예요? 우리 사진 이쁘게 나와. 네가 막 찍어도 너 이쁘게 해줘. 갤럭시는 야 100배 줌이야. 너 여기 앉아서 에펠탑의 꼭대기를 볼 수 있어. 이걸로 간 거예요. 왜? 통합 품질은 다 기술이 비슷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수기도 똑같아요. 정수기도 필터 성능은 다 비슷하지 이제. 왜? 우리나라에서 벌써 20년 동안 썼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삼성이. 이런 기사를 내요. 언제 내냐면 2021년 4월 28일 날. 이런 기사를 내요. 정수기의 본질에 집중했대. 그래서 읽어봤어요. 성능과 위생 모두 잡았대. 비스포크 정수기. 엄청 팔린대요. 예약 주문 되게 많대요. 얘네가 이렇게 해요. 본질에 집중, 4단계 필터링과 스테인리스 관. 그러면서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해결책을 하고 쭉 나와요. 딱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전 세계 NSF 인증 정수기 시스템 제품 중에 세 가지를 모두 획득한 NSF 42, 53, 401 이 세 가지를 모두 획득한 경우는 3.3%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했죠. 진짜 3.3%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받으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증 항목으로는 납, 비소 이런 거 싹 해가지고 국내 최다 73개 항목을 제거한대요. 근데 국내 최다 73개 항목 맞는 말이에요?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아메는 정수기 안 만들잖아.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정수기제는 내가 최고예요. 판매가는 삼성 말 진짜 잘 써요. 국내 최다 73개 딱 하잖아요. 저러면 야 니네가 73개야? 아메 우리는 140개 하는데 얘기하면 야 너네는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73개 항목을 만들어요. 근데 삼성이 왜 이런 광고를 했을까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는 필터 성능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시 이걸로 반향을 일으키면 자기네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3.3%밖에 안 되니까. 이 NSF 인증을 받은 거 3.3%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확 돌려버린 거예요. 저게 삼성전자 제품을 LG전자 애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삼성 애들은 항상 만들어요. 자기네가 먼저 패러다임. 잘 생각해 보시면 3D TV LG 게 훨씬 좋아요. 기술적으로. 삼성 거 3D TV 안경은 건전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꺼졌다 켜졌다 계속 하는 거예요. 테레비하고 그게 동기화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LG는 필터링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가벼워. 그래서 LG가 야 우리 게 훨씬 좋아 기술적으로 얘기하니까 알아 삼성도. 근데 그렇게 만들려니 힘들어서 안 만들었던 것 뿐이에요. 왜냐면 필터링 하는 게 힘드니까. 저기랑 여기랑 거리 차이도 있고 이런데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동기화로 딱 끝내버렸는데 LG가 이제 그런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스마트 TV야 무슨 아직도 3D로 얘기해. 얘는 스마트 TV로 넘어가요. LED TV로 넘어가고 스마트 TV로 넘어가고 계속 자기네께 더 좋다고 얘기해요. LG는 계속 뒷붙여. 노트북도 그래요. 그램 1kg 안 되는 노트북 삼성에서 상관없어. 1kg 안 되면 더 되면 어때? 우리 건 접히고 글씨도 쓸 수 있고 뭐든 다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도 LG보다 삼성께 더 많이 팔려요. 근데 저쪽 바닥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LG 애들한테 빙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그 삼성 애들한테 아유 사기꾼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패러다임을 잡는 데는 탁월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이걸로 가요. 이 두 개를 내세우면서. 그러면 삼성이 NSF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아메이 정수기가 가장 많이 이스프링이 가장 많은 물질을 걸러내고 NSF 인증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저런 거랑 얘기할 때 게임이 안 되죠? 우린 잘 모르니까. NSF 인증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53이 뭔지 400일이 뭔지 그죠? 얘는 이렇게 쫙 풀어놨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게 다 그 홈페이지의 소개도 보면 그렇고 카탈로그도 보면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NSF 인증 항목에 대해서 이스프링이 받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NSF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물론 이건 이렇게 소팅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뭐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다 나온 거 그거의 공식 문서예요. 제가 따로 쓰거나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캡처해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회사명은 아메이 차이나 컴퍼니예요. 이 회사가 인증을 6개를 받았어요. 42, 53, 55, 401, P473, P477. 자,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필터나 아니면 이스프링 정수기 본체에 박스에 어떻게 써 있는지 아세요? 메이드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아메이 차이나가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국내 최다 맞죠. 국내 최다 맞아요. 왜? 아메이는 차이나 거니까. 이렇게 6가지를 받았어요. 쟤네 3개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6가지로. 걔네가 42, 53, 400 이렇게 3개 받은 건데 우리는 그거 포함해서 더 받았어요. 그러면 궁금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걸 딱 봤더니 과연 이 인증을 받은 회사는 몇 개일까? 얘는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인증 항목들마다 첫 번째 42는 어떤 인증이냐면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이 회사 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얘는 심미적인 효과예요. 눈으로 봤을 때 탁한 게 없어야 돼. 물속에 뭐가 떠다니면 안 돼요. 내가 물을 물에서 딱 받았는데 뭐가 막 움직여.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그게 없어야 돼.
그리고 딱 마시려고 했더니 냄새가 마시겠어요? 딱 했더니 양말 삶은 냄새 같은 게 턱 나면 이거 진짜. 그래서 심리적 효과는 그거예요. 이 42는 그거에 대한 인증이에요. 그래서 물에 묻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3은 건강요구예요. 뭐냐면 어떤 물질을 나한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걸러내줘야 돼요. 그런 걸 걸러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5는 자외선 살균 시스템.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리고 그거에 진짜로 살균을 해주냐 안 해주냐. 살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돕자는 작동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 401은 의약품에 대한 거예요. 의약품. 그러니까 삼성 애들도 안 거죠. 요즘에 항생제가 한강에 많이 버려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고, 그래서 걔네도 인증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P473은 과불 화합물이라는 성분이에요. PFOA, PFOS.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 테프론의 원료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코팅 프라이팬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요거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P477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녹차 라떼, 한강물의 녹차 라떼에서 나오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수장에서 걸러주질 못해요. 상수도에서는 걸릴 수가 없어요. 염소로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염소가 살균제인데 왜 안 죽어요? 왜? 얘는 병균이 아니에요. 그냥 독소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죽이지 못해요. 살아있지 않는 애를 어떻게 죽여? 그래서 못 죽여요.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얘가 안 살아있어요. 제가 이 치타를 어떻게 죽일까요? 그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죽어있는 애를 죽일 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42를 인증받은 회사 개수 405개가 인증받았어요. 405개 회사가 인증받았어요. 모든 정수기 회사는 이 인증을 받아요. NSF 인증이 중요하지 않으면 405개나 되는 회사가 이 인증을 받을까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거 받으려면 돈 드는데. 뭐 그런 쪽 일을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저렇게 국제 인증 하나 받으려면 팀이 하나 만들어져요. TF 팀이 만들어지고 서류만 지금 생각해도 막 좀 하나 서류 만드는 것만도 장난 아니에요. 일주일 한 달씩 만들어요. 근데 405개 모든 정수기 회사는 다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건강효과에 대한 53은 몇 개나 받았을까요? 113개가 받아요. 물에서 이상한 물질 나와서 내 몸을 해치는, 건강에 얘가 문제 있는 거야. 이러면 그 정수기 누가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정수기는 괜찮아, 우리 정수기 괜찮아라고 한 거예요. 113개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외선 23개 회사가 받아요. 23개 회사가. 그러니까 아메이 말고도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 회사들이 23개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23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이 의약품에 대한 거는 41개가 받아요.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이런 동양 쪽에 발전한 나라들에서 이게 문제가 돼요. 일본, 그냥 중국도 잘 사는 동네, 이런 동네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외국 서양은 항생제를 많이 안 쓰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런데 아직까지 동양은 의료 시스템에 항생제를 쓰는 시스템이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나라들에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걸 받아요. 그러면 P473은 몇 개가 받았을까요? 5개가 받아요. 과불화합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라고 하는 건, 제가 표현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만큼 국가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저기 뭐 아프리카의 뭐 케냐 이런 나라 말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테프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물질을. 그래서 없어요.
아예 그 나라 자체에 저 물질이 없어요. 만약에 이민 오는 사람이 저런 물질에 뭔가를 갖고 들어온다? 다 폐기해요. 세관에서 폐기시켜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물질에만 요거를 정수기만 그 있는 물질이 있는 나라에만 파는 회사들이 받아서 5개만 받아요. 그리고 남조류의 마이크로시스티는 이거 딱 2개만 받아요. 왜 2개만 받았을까요? 저건 한국말로는 어때요? 저희 마이크로시스틴 이 남조류가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게 있다는 거. 저게 영양분이 물에 갑자기 많이 훅 들어와요. 그 영양분이 뭐냐면 동물의 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키우던 개들은 항상 그 집 손자의 뭐를 먹고 자라요. 그걸 먹고 자라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 영양분이 많아요. 하다못해 코끼리 똥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양분이 있어서 그 코끼리 똥만 먹고 사는 생물이 있어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물에 들어오고 햇볕이 강하고 뜨거울 때 이게 쫙 흘러줘야 되는데 못 흐르면 멈춰있으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2개만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것도 23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2개가 어느 회사냐면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하고 아메이 차이나예요. 깜짝 놀랐어. 뭐야 2개라더래. 이것들이 숫자 늘렸잖아요. 아메이에서만 받아요. 그리고 자외선 살균 시스템도 그래서 정확히는 22개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하 화물에 대한 것도 4개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2 회사,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하고 아메이 차이나가 6개씩 인증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6개를 인증받은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은 데가 딱 과부하 화물도 4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정수기 회사가 받았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3군데가 받았어요. 아메이 빼고 이스핀 빼고 3군데가 받아요. 대기업 2군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기의 대기업 거기하고 3군데가 받아요. 41개도 41개짜리 요거는 딱 대기업 2군데만 받아요. 걔는 안 받아요. 안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요. 걔네는 없어요. 딱 그 회사 대기업 회사 2군데하고 아까 뉴스 냈던 그 회사와 이런 걸 받아놓고도 뉴스 안 내는 그 회사 그 2군데만 받아요. 차이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먼저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걔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걸 왜 자랑하지? 희한해. 삼성 애들은 당연한 것도 자랑해요. 당연한 것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할 때 좀 이렇게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부품을 저보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리학적으로 안 되는데 사수한테 얘기했어요. 사수도 알아. 근데 신문에 났어. 삼성에서 그거 처음 만든다. 근데 더 웃긴 건 하나가 만들어졌어. 딱 한 개. 그 전에도 한 번도 만들어 성공한 적이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재현이 안 돼. 그러니까 걔만 불량이었던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전 세계 통신사가 난리가 났죠. 다 사겠다고. 근데 못 만들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을 마셔야 하나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같은 것처럼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깨끗한 물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눈에 보이게 깨끗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먹고 바로 안 죽으면 좋은 물이었어요. 깨끗한 물이었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그래서 이게 정수기 선택의 기준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가 안 되는 스마트폰은 누구도 쓰지 않을 텐데, 전화기 스마트폰에서는 키팩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키팩터가 통화 기능인데, 통화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통화 기능이 안 되는 전화기는 아무도 쓰지 않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전화가 안 돼. 그럼 어떡하죠? 바로 AS 가요. 근데 카메라가 안 돼. 내일 갈까? 오늘 바쁜데? 내일 모레? 이렇게 가죠. 왜? 얘는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가 중요하니까. 근데 정수기는 걸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걸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뭘 선택하지?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영화를 볼까? 연극을 볼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을까? 뛸까? 자전거를 탈까는 그 효과가 비슷하고 성능이 비슷했을 때 나오는 거죠. 애플의 아이폰을 살까? 삼성의 갤럭시를 살까? 두 개가 성능이 비슷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의 차이가 확 나면 고민 안 하겠죠. 근데 왜 정수기 고민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선택의 기준? 없지. 걸러주는 애하고 못 걸러주는 애가 있는데 이걸 왜 선택해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수기의 선택의 기준은 없어요. 그럼 니네도 인증받아. 돈 들여서 받아봐. 못 받아. 그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정수기 선택의 기준은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정수기에 대한 관점은 딱 그거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기의 선택의 기준? 없죠. 뭘 선택해.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게 있어야 선택을 하지. 내가 결혼을 할 거야 했는데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 남자랑 결혼할 거 아니면 네? 그냥 그 여자랑 하는 거죠.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겠지. 근데 정수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정수기를 써야죠. 정수기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택의 기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405개에 속하는 애냐, 2개에 속하는 애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연구실에서 실험용으로 쓰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모든 걸 걸러준다고 하는 애는 원래 연구실에서 뜯어내었고 그거를 군인들한테 짧은 기간 동안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시스템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시는 물은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 그건 보신 것처럼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니고 그 NSF 인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검색이 알러지 UK처럼 아주 편안하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엑셀로 싹 정리하니까 4,300줄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증 항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공개하고 또 달라 이게. 자,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한 건데 물론 정리하는 데는 오래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으는 데 오래 걸리지 정리하는 건 엑셀이라는 애가 워낙에 파워풀해서 금방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수기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정수기? 그건 정수기하고 같은 그런 거에 있을 때 하는 거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정수기는 선택이라는 게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뭐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